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 사업실의 박승수 주임연구원입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동관리 규정에 따른 그 세부 그 사업별 관리 지침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맨 상위 규정은 공동관리 규정 및 이제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고요. 그 아래에 운영 요령이 있고 그 운영 요령에 따라 세부 사업 관리 지침을 재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관리 지침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방법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관리 지침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신청을 하시고 이제 대면 평가를 진행을 하셨고요. 지원 과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셔서 현재는 협약 체결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단연도 과제, 그러니까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가 1차 년도가 되시고요. 그 이후는 2차 년도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가 끝나시기 1개월 정도 이내에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저희 원에서 검토 후에 2차 년도 진행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이 심의를 거치고요. 진도 점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제 사업비 정산을 하고요. 그 이후에 최종 평가를 진행하는데 혹시나 이제 옛날에 과제를 진행을 하셨던지 아니면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인가 이 규정이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모든 과제에 대해서 다 현장 점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했을 시에는 그 이후에 최종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출된 페이퍼를 기반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를 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단위의 이제 어떤 과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보고서의 일부 내용들이 좀 누락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시면 저희는 이제 최종 점검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과제 완료 판정이 되면 기술료 납부하고 성과 활용 그 계획서 제출 및 이제 성과 조사 협조 등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공동관리 규정을 거의 대부분 따르기 때문에 어떤 뭐 산자부라든지 과기부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도 사실은 크게 그렇게 다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에서 TIPA 기정원 이렇게 뭐 3개 중에 하나로 불리는 전문 기관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각종 평가 및 점검의 운영 및 구성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기간인데요. 요거는 이제 산자부는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는 주관 기관하고 참여 기업만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주관 기관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하신데 주관 연구 기관 동의를 하신데 참여 기업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이만 해당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탁 연구 기관은 이제 주관 기관으로부터 해서 이런 기술 개발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영리 비영리 기관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다음에 점검 평가인데요. 최종 점검 평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특별 점검 평가 말 그대로 이제 사업비 유형, 그다음에 뭐 각종 뭐 표절 아니면 중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나가는 점검과 평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감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평가는 되도록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현금하고 현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금은 이제 과제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비용인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현물은 수행 기간이 어떤 일부 보유 장비 및 인력을 부담하는 일종의 부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럼 무엇이냐?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을 더한 금액이 총 사업비시고요. 총 사업비 현금이 무엇이냐? 정부 출연금 플러스 민간 부담금 현금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정산 환수, 이건 이제 다 끝나신 다음에 과제가 이제 완료 판정이 다 나신 다음에 이루어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산금은 정산 이후 돌려받으시는 또는 내시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비 10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 남았어요. 10만 원 남았으면 주관 기간은 대략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겁니다. 2만 원 이하로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8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수금은 말 그대로 이제 환수, 뭔가 잘못을 해서 받는 금액, 그러니까 내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 사용, 뭐 아니면 뭐 각종 어떤 뭐 그런 것들, 행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 그다음에 기술료는 이제 기술 개발의 권리를 얻기 위해 내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료는 경상 기술료 납부 방식입니다. 전에는 정액 기술료셨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경상 기술료고요. 한도는 정부 출연금의 20% 이내시고, 맨 처음에 착수 기술료라고 해서 1%를 내시고 그 이후에 5년간 걸쳐서 사업화 사업화 실적과 어떤 기타 산식 등에 의해서 연차별 이 기술료 금액이 결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상기술료 납부 매뉴얼을 참고를 해보시면 자세한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오시는지는 대략적으로 계산은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협약 준비인데 이거는 요거 보셔도 되긴 하는데 협약 안내 드릴 때 아까 설명드린 필독 해갖고서 PDF 파일 있으시죠? 그거 보셔도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이 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의 청년 인력을 필수로 고용을 해서 고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규 인건비를 계상을 하셔야 되고요.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있죠. 뭐 A라는 사람이 3개월, B라는 사람이 9개월. 그러면은 1년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력은 포함입니다. 신규 인력을 계상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이 여러 명 바뀌어서 협약 변경을 여러 번 하셔도
그 인력들이 다 청년 인력이시고 1년 이상 고용 유지가 되셨으면 문제되시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참여율은 100%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업비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요. 예시 파일이랑 이렇게 쭉 있으신데 사업비 조정 양식 주실 때 민간 부담금 비중도 조절을 하셔서 그 금액 그 한도 내에서 한도만 맞춰 주시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담금이 바뀌어서 총 사업비가 바뀌어서 사업비 구상을 그러니까 계상을 다시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근데 정부 출연금은 고정값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조회되시는 그 출연금이 그대로 고정값이니까 그거는 이제 조정하시면 안 되고 민간 부담금은 조정하셔서 이제 총사업비 내에서 변경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사업계획서 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인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요 성능지표에 추가 평가 의견을 반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핸드폰 스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블루투스 뭐 4.1 뭐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추가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추가를 그 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를 하시는데 그 이제 많이들 이제 빼먹으시는 부분들이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가중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중치는 전체 다 합쳐서 100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지표를 추가하셨으면 단위 꼭 신경 쓰시고요. 뭐 미터로 했는데 나중에 밀리미터로 변경하시려면 이 협약 변경 절차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약하실 때 신경 써서 오탈자 이런 거 다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이런 빈칸 남겨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은 가급적 공인시험 기관에서 발급하시고 정 어려우시면 공인시험 기관 담당자 EPI의 측정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것도 정 어려우시면 이제 뭐 제3자 기관한테 의뢰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자체평가신데요. 자체평가가 신뢰도가 높지는 않죠. 그러시니까 가급적이시면 공인시험 기관 또는 EPI 전문가 EPI 측정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성능 지표 부분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시로 정의 및 측정 방법이 있으십니다. 성능 지표를 새로 추가를 하셨으면 그 아래에 성능 지표에 해당되는 그 측정 방법 및 시료를 정의를 하셔야겠죠. 이거 빼먹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측정 시료수가 저희가 이제 5개 이상으로 신뢰도 확보하기 위해서 권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제품 제작 비용이 막 3천, 4천짜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사실은 어려우시잖아요. 3개 만드셔도 1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시료수가 5개 미만이 되시겠죠. 그럼 5개 미만인 사유를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꼭 5개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5개로는 하는데 이제 시스템 단위 그런 제작 비용이 큰 경우는 꼭 5개로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사유만 잘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목별 소요명세 작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이제 일단은 신규 채용 인건비부터 설명드리면 신규 채용 인력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 1, 2천년도 합쳐서 4억 원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의 청년 인력을 채용이 돼 있던지 아니면 추후에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만큼 계상을 해놓으시고 이 참여율은 100%가 나오셔야 됩니다.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그러시고 외부 인건비 있으신데요. 이거 이제 각 기관마다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외부 인건비는 사대보험 들어가 계신 근로자면 외부 인건비 계상 안 되십니다. 프리랜서만 되십니다. 막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 출연원에서 학생 인건비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학위 과정 연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들을 외부 인건비 넣는 경우 있는데 외부 인건비 못 넣습니다. 이런 이제 사소한 걸로 불인정 나중에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 해주시고요. 이제 직접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물은 주간기간 보유 연구시설 장비와 그 인력으로 구분해서 현물을 계상할 수 있고, 이제 연구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구입가 20% 이내로 현물 계상 가능하십니다. 물론 어떻게 구입을 했고 그게 금액이 얼마였고 이런 것들은 증빙을 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연구과제 추진비라고 해서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셨는데, 이제 회의비나 출장비나 이렇게 있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연구과제 추진비라고 해서 세목으로 들어가셨다가 연구 활동비 내에 새 세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연구과제 운영비는 직접비의 5%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합산해서 수행기간 합산해서 1,000만 원 이내고요.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협약 안내 그 서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산 수수료 참고 사항이고요. 5억 원 기준으로 해서 한 150만 원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제 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협약 체결 절차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저한테 사업비랑 수정사업계획서 등 그 4가지 그 파일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고서 SM택을 그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사업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정된 정부 출연금 기반 이제 사업비를 계상을 하셔서 이제 최종 확정된 주간기간에 확정된 사업비를 저한테 정보를 주셔야 제가 그 금액에 맞게 시스템을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종합관리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SM택 조회하셔도 전자협약 체결 그러니까 누르시면은 이제 과제 조회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으로 아무튼 월요일까지 꼭 좀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열어드리고 제가 메일이라든지 그 안내 드리면 협약 서류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없으면 확정해서 이제 민간 부담금 납부 절차가 있으십니다. 민간 부담금 납부를 위한 가상 계좌가 나오실 거고요.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민간 부담 납부 확약서라고 해서 제가 협약 서식에 하나 제출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한테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협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담금 납부는 최대 그러니까 원래는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확약서 제출하시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 지급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 체결됐다고 바로 사업비 입건되는 건 아니고 2-3주 정도 소요가 되십니다. 근데 제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빨리 협조를 해주셔서 최대한 이번 달 말 안에
전부 다 좀 입금해드리는 그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협약체결 중지 사연인데요. 다른 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기계발 중복 표절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동시 수행 과제수 해서 3개 이상 이제 수행하시는 경우 예외사항 빼고 이런 경우 있고요. 이런 경우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사용 유의사항인데 또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냥 꼼꼼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할 원칙으로 하는데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그 연구장비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집행권 인정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연구수당 많이 여쭤보시는데 연구수당은 기관에서 어떤 내부 뭐 평가라든지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 되시던 그거는 이제 주관기관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집행 시기는 이제 선택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간 규정에 따라서 연말에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과제 단위로 봐서 1차년도 종료 시점에서 성과평가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간 규정이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거래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뭐 컨설팅비 이런 것들, 매주 용역,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및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또는 대표자가 어떤 거래처의 일부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래가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불인정을 떠나서 좀 유용으로도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이렇게 등록하시고 하실 때 꼭 그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 사례로는 한 2억까지 토해낸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자가 일부 다른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등기 이사나 어떤 뭐 이렇게 겸임 이사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 3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30% 이상 이제 집행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모니터링 대상이 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시설을 구입하실 때 이러신데 성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있으신데요. 인건비는 선인출은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후인출은 가능하세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지급 전 그 달에 이제 선자계자이체 하시는 건 문제 안 되시는데 한 3, 4개월씩 끌어서 이렇게 집행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 그런 경우는 안 되신다는 점. 그러니까 사전 집행은 안 되시고 딱 그 시점 맞추던지 그 이후 집행 그 이후 건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비 전용 기준과 그다음에 협약 변경 등이 이제 앞으로 좀 있으실 건데요. 사업비 전용은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규정 한번 보시고 협약 설명회 자료 보셔서 전용 자체 변경이신지 아니면 승인사항인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제 다만 신규 채용 인건비는 다른 세목 비목으로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신규 인건비 남으면 잔액이 그냥 발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잔액 발생하신다고 해도 문제 되시진 않으시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 전용 기준은 한번 쭉 보셔서 승인 사항인지 자재 변경 사항인지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협약 변경 절차인데요. 협약 변경도 자체 변경 사항이 있고 승인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변경은 참여연구원 변경, 그다음 그러니까 어디 다른 비목에서 세목에서 연구 재료비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고, 승인 변경은 개발 기간 변경 아니면 과제 책임자 변경, 연구비 계좌 변경 이런 것들은 좀 승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자체 변경 사항과 전문기관 승인 사항으로 해서 쭉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시니까 협약 설명의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사업 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쨌든 인허가랑 어떤 규제 해결의 사업 성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시험 성적서 발급이라든지 어떤 규제 해결 과정에 지연의 우려가 있어서 이제 최대 1년까지 개발 기간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타 사업은 3개월까지인데요. 저희 사업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협약 변경 신청 시에 제출 서류들 쭉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개발 목표 및 방법, 기간 변경은 규제 도우미 의견서에서 받는 게 있는데 여기 빠져 있는데요. 이거는 규정 참고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수정본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규제 도우미가 이제 변경, 그러니까 퇴사라든지 이민, 사망 이런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규제 도우미가 변경이 되시면. 네. 그다음에 연구 노트인데요. 연구 노트는 저희 연구 노트 지침을 따르고요. 연구 노트 지침에 따라서 연구 노트의 종류는 서면 노트나 전자 노트 두 가지 형태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면 노트나 꼭 전자 노트를 이제 고집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이제 둘 다 운영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한 가지로도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 노트 작성 주체는 참여연구원 전원입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의 형태는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은 당연히 들어가셔야겠죠. 이제 서면 노트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각각 한 권씩 작성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한 권에 각 참여연구원의 기록들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각각 한 권씩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한 권 내에 참여연구원 그 전원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으시면 문제되시지 않습니다. 특별 점검하고 최종 점검인데요. 일단 특별 점검은 이제 사업비의 유용 등, 그다음에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 미이행 등에 의해서 이제 특별 점검 및 특별 평가를 실시를 하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 점검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매년 집행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문제가 없으신데도 걸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냥 샘플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개념으로도 나오실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하고 최종 평가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다만 최종 보고서 제출 시에는 규제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규제 도우미에게 그 서식으로 받으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점, 이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쭉 봐주시고요. 사후 관리 이제 저희가 성과 조사 및 이제 분석 매년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좀 우수한 성과를 이제 창출한 기업은 또 향후 저희 사업 또 저희 중기부 사업 지원 시에 가점 부여 등 또는 불이익 등 이런 우대 및 이제 불리한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재 및 환수 결정,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안 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은 과제 수행 주요 사항 안내 드렸고요. 온라인 전자협약 체결 안내 부분인데요.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략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협약 전 준비 사항, 이제 법령 공인 인증서 발급하시고 연구비 계좌 주관 기간은 신규로 개설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 신용평가 신청, 그 KED, 그 한국 기업 데이터에 신청을 해주시고, 그다음 저에게 이메일로 4가지 파일을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협약 이제 체결을 위한 협약 서류 업로드가 있으실 거고, 제출하실 때 법령 공인 인증서, 즉 기업령 공인 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하신 뒤에 제출하기를 눌러 주셔야 제출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간혹 전자 서명만 하면 이제 이게 완료되시는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그런 분이 계시지만, 어쨌든 전자 서명을 완료하시고 제출하기라는 그 버튼이 있으시거든요. 그것까지 눌러 주셔야 저희 측에서 검토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협약 서류 검토 확정이 되면 민간 부담금 가상 계좌가 나오시고, 이 가상 계좌를 확인하신 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이 가능하시면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12월 18일 이내에 이제 납부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민간 부담금 납부 확약서를 제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협약을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이 되면 출연금의 지급이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연차별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올해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부 출연금 기준으로 2억 4천이시면 50%만 입금이 되실 거예요. 1억 2천. 그리고 이제 내년도 초 정도에 해서 50%가 더 입금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점 많이 여쭤보시긴 하는데, 이제 출연금 기준 50%씩 입금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령 법령 인증서 발급 방법들 쭉 봐주시고요. 연구비 계좌 개설, 있으시고 네. 연구비 카드 이렇게 쭉 있으시고요. 기업 신용평가 있으시고, 이제
여기는 이쪽 그 협약서 작성 및 제출 부분은 이제 협약서류를 그러니까 시스템에 업로드 하실 때 이게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따라서 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해서 이 현금, 현물, 그다음에 세무까지 다 입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입력하는 기준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엑셀 파일에 나와 있는 그 금액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들 이제 각각 맞춰서 하시고 협약서 생성 버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협약서 생성 버튼. 그리고 나머지는 쭉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 업로드 여기 있으시죠? 네. 그 다음 전자서명을 기업용 공인인증서로 하시고, 그 다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출하기.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저희 측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네. 네. 민간부담금 그 가상계좌 이제 조회 방법들 쭉 있으시고, 그거에 맞게 네,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약 변경 절차는 아까 사전에 전부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는 저희 기술규제 해결형 사업 같은 경우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좀 별개의 체계로 해서 규제 도우미가 있죠. 그래서 규제 도우미는 그 1단계 기획 지원에서 이제 수행한 그 전문가 또는 그 소속의 전문가 둘 중에 하나시면 되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예를 들면은 규제 도우미가 홍길동 이제 KCL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홍길동이 위탁기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를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규제 도우미도 홍길동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KCL인데 거기에 참여연구원도 홍길동이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규제 도우미는 홍길동인데 위탁기관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뭐 영순이다라고 하시면 문제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즉 규제 도우미의 소속 그 그러니까 규제 도우미 소속과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동일하셔도 무방하지만 참여연구원으로 중복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사업관리 문제 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정말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고, 당연히 이건 이행은 하셔야 되는 그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끝나고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 및 진도 보고서 제출 안 한 경우 전부 다 의무사항 불이행이고요. 전액 환수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꼭 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간부담금 입금 이런 것도 다 의무사항입니다. 네, 기술료 납부, 기술료 미납도 이제 제재 사유가 들어가고요. 네. 최종 평가 시 불성실로 판단된 경우, 연구 과제 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연구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연구 노트 및
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있으신데 뭐 사업비 유용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래서 하고 표절 중복 이제 연구윤리 준수는 항상 또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보고서의 실험 데이터를 뭐 표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혹시나 이제 문제로 나오시면 일이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기술개발 불성실, 그다음에 폐업, 부도, 파산 등도 제재 사유입니다. 폐업, 부도, 파산인 경우는 꼭 저희 전문기관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폐업, 파산 전에. 네, 과제 포기는 하실 수는 있는데 포기하시고 출연금 반납하지 않으신 경우면 이렇게 제재 사유가 들어가십니다. 사업비 의용 횡령 편취. 나중에 이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금액의 최대세 제 기억엔 3배인가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징수가 될 수 있으니 사업비 유용 각별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위배, 그다음에 연구 부정행위, 표절, 중복, 거짓으로 작성하고 그다음 특허를 단독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 이런 것도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을 행정처분 위원회인 제재조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요. 행정절차법을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좀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제 이 사후관리랑은 좀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요. 논문이라든지 특허 이렇게 내실 때 출원 및 등록하실 때 사사 기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계상이 안 돼 있으셔도 본 연구 개발에 따른 연구 성과고 이 성과물로 등록을 하시려면 사사 기입은 당연히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점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바쁘시고 다 아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 특성에 맞게 저희가 진도 및 최종 점검 등에 따라서 이렇게 주요 규제 해결 성과 같은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악화되었으면 또 이렇게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점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 원에서 이제 관리를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런 것도 좀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연초나 중반쯤에 그런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좀 조사 요청을 좀 드리고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좀 유의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성과 꼭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